오늘 아침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말을 하면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3주 넘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 머리 위쪽에서 김정은의 이런 발언은 우리 국민들 마음을 그야말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강박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봄은 분명히 우리 곁에 와 있지만은 진정한 봄은 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정학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가 여기에 관련된 칼럼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이다 해서 제가 잠시 인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은 이렇게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겉보기는 화기애애하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관계는 완전한 갑을 관계다. 그것도 상상을 넘어서는 상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불검 러시아의 몰락이 처참하기만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제재에 맡긴 푸틴이 시진핑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는데 같은 레드 팀이니까 도와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미권의 외신들이 전하는 심층 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잡은 것은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고리 대금업자의 올감이었다. 어디에서나 돈을 잘 알고 돈만 따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증거는 전쟁에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 드론 레이더 가격이 5% 떨어졌을 때에 중국은 러시아에 파는 물건에 무려 600%의 웃돈을 얹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밧줄 값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갑을 털고 금리까지 뽑아가는 강도짓이었다. 이것이 중국이 말하고 있는 혈맹의 실체다. 에너지 협상은 더 잔인했다. 천연가스관 파워 오브 시베리아2는 유럽 팔로가 막힌 러시아의 생명줄이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전혀 사가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로가 막힌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런데 시진핑은 수년째 계약을 미루면서 러시아의 피를 말리고 있다. 요구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러시아의 국내 가스 가격 수준으로 내놓으라. 자국민들이 거의 헐값에 원가에 쓰고 있는 가스 가격으로 우리에게 넘기라. 그러니까 운송비 또 채굴 비용을 빼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공짜로 상납하는 소리 아니겠는가. 소비재 시장은 중국산 재고 처리장이 되고 말았다. 현대와 벤츠, 도요토가 떠난 모스크바 거리는 중국 자동차가 점령을 했다. 그런데 가격이 기이하다. 중국 본토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는 차가 러시아에서는 5, 6천만 원에 팔리고 있다. 선택지가 사라진 러시아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허접대기를 비싼 값에 사주고 있다. 중국 기업들에게는 러시아는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독점 식민지에 불과하다. 금융 종속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양국 무역의 95%가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
미국이 2차 제재를 경고하자 중국 대형 은행들이 즉시 러시아와의 결제를 끊어버린 그 사태는 중국이 마음만 먹게 된다라면은 언제든지 러시아의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식물 인간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침략이라고 거품을 물었다. 주권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자. 미국은 독재자 한 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했을 뿐이지만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 전체를 경제적으로 삼켜버렸다. 중국은 굳이 침략하지 않는다. 그저 빨대를 꼽고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골수까지 빨아먹을 뿐이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빨대를 꼽고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골수까지 빨아먹을 뿐이다. 피 흘리는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웃으면서 다가와서 경제 주권을 거세해 버리는 중국식 조용한 포식이다. 핵 강대국 러시아조차도 중국 앞에서는 그저 덩치 큰 먹잇감이자 전용 ATM기로 전락을 해버렸다. 이 끔찍한 동족 포식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그것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동맹이나 우방은 결코 없다.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숙주와 아직 덜 파먹은 호구가 있을 뿐이다. 피를 나눈 듯 했던 러시아에게도 이 정도인데 틈만 나면은 소국이라 멸시하는 나라에게는 오죽하겠는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때 작은 산봉우리, 작은 나라 이재명, 피를 나눈 듯한 러시아에게도 이 정도인데 틈만 하면은 소국이라 멸시하는 나라에게는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2026년 올해에 이 살벌한 다큐멘터리에 전 세계가 디리스킹을 외치면서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위험을 줄여보자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늪에서 탈출하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하는 꼴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는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순간 그들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기술과 자본을 빼가는 제2의 ATM, 아니 간식 자판기가 될 뿐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미국 유학생들에게 나온 말이었다. 오직 부리기 쉬운 노예를 수집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군데군데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정치 현실을 중국에 비교하면서 걱정 어린 말을 써냈는데 지금 우리는 중국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도 트럼프를 이용하려다가 망신수를 당했던 이재명 정권인데 시진핑에게는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국을 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소국이라고 평가절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굽신거리고 있는 그 실정인데 지난번에
이재명과 시진핑이 정상회담 때 논의가 되었던 심각한 문제, 서해 쪽의 구조물 문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여기는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한두 개도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에도 우리 측에서는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중국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하는 얘기는 심해의 연어 양식장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데는 평택 한 가까운 데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군과 미군의 군 시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중국의 저 자세만 될까? 걱정이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희의 칼럼이 정말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였는데 저는 이렇게 이재명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북한에서는 오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분명하게 적대 국가라고 밝히고 있는데에도 왜 우리는 한마디 대응 자세가 없습니까?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무택하게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국가는 북한을 말하는 것이죠.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은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저쪽에서 적대 국가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재명과 국방장관이 주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대신에 삼단봉을 들고 경계를 서라. 이거 정신 나간 소리, 미친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드 설치할 때에 민주 졸개들 이재명 얼마나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이란 전쟁 때문에 철거해서 중동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대한민국 하늘은 뻥 뚫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은 어떤 마음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까? 우리 모두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 꼴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습니까? 북쪽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강하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서 떨어졌을 때에 이재명 자신이 중대한 대북 도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